반갑습니다. 이 세상 모든 영업의 기본 기초. 지금 강의를 쭉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전에 얘기하셨던 대로, 영업을 이제 사실은 실질적으로 하신 지 얼마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가실 수 있는 게 사실은 주변의 지인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친구 쪽이나 친인척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영업을 할 때, 사실은 어떤 영업을 하든지 간에 제일 처음에 기반이 될 수도 있는 게 지인하고 친구들, 친인척들이에요. 뭐 갔는데 마침 뭐 자기가 하려고 했다, 마침 차를 바꾸려고 했다, 아니면 사무실 오픈했는데 거기 정수기가 필요하다,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어차피 할 거 나한테 하게 되겠죠. 그게 기반이 좀 되긴 해요. 근데 내가 하던 일과 전혀 다른 반대 일, 아니면 전혀 극단적인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뭔가 이게 이 사람의 경험치나 이런 신뢰들이 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인이라 하더라도 좀 망설여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항상 뭐 우리가 살면서 양갈래 길에 선택을 해라는 걸 하겠지만, 지인들을 만났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 지인들한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알려야 된다 생각해요. 내가 자동차 영업을 하든 정수기라든 보험 영업을 하든 뭘 하든 알려놓고, 알리는데 거기서 내가 기대감을 갖고서 그들한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내가 하는 일을 알려야지. 왜냐, 내가 시작했다라는 거는 적어도 알려야 되니까 쭉 알리시고. 저 같은 경우 그랬어요. 저도 쭉 알렸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갑자기 네가 왜? 그러니까 너에 대한 신뢰라든지 네가 전문성이나 경험치를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 네 하는 거 봐서 최소한 1년 정도는 두고 보겠다 라는 반응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처음에는 내가 이 일을 했다는 걸 알려놓고, 실제적으로 이 일에서는 제3자, 즉 소개를 받는 사람이라든지 정말 제3자, 전혀 모르는 한 다리 두 다리 건넌 사람들부터 접근하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내가 가능성이라는 건 전혀 거의 없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거든요. 공격적인 상담을 할 수 있어. 왜? 내가 뭐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상담을 좀 더 편하게 할 수도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요, 내가 원래 20년 지기로 알고 있는 친구보다 그냥 그렇게 우연찮게 만났던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상담하면서 이 사람이 나와 코드가 맞고 나한테 호감을 가져서 진짜 키민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보면 친구 관계는 말 그대로 친구의 관계죠. 이해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하고는 이해관계를 만났다는 거죠. 근데 이해관계 만나서 호감이 생기고 나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사람하고는 이해관계로도 꾸준히 오랫동안 이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키맨으로 만드는 것이 어찌 보면 처음에 공격적으로 하고 내가 이 시장을 좀 더 정말 제3자 시장으로 들어서는 거죠. 처음에 지인이나 친구들을 뭐 영업한 사람들이 처음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리스트를 쭉 적어봐요. 제일 먼저 리스트 적은 게 보통 엄마, 아버지 적고, 형제들 적고, 친구들 적고, 가족, 친척들 적어요. 평소 잘 연락도 안 하던 고족, 사촌도 적고요. 근데 그 사람들 수가 기껏해 50명이 안 돼요. 그 전에 전 직장에 있던 사람들 적고 하니까 한 150명, 200명 돼요. 근데 그 150, 200명보다 나중에 영업을 한 5년, 10년 정도 지나서 보면요. 한 150명 중에서 계약한 비율보다 전혀 생판 모르는 이쪽에서 계약한 비율이 훨씬 더 높아져요. 그 말인즉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인들, 친척들한테는 그냥 내가 나중에 잘 돼 있는 모습, 오래 살아남고 이 일을 꾸준히 롱런하고 있다는 모습을 그려주면 자연스럽게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전은 사실은 어찌 보면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의 두 단계 정도 넘어선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저 같은 건 어떻게 하냐? 전 직장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요. 전 직장 찾아가서 명함 주면서 내가 이런 일을 시작했다. 아직 경험치가 미숙하고 이렇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이 일을 선택했다, 진행했다. 근데 내가 이 영업이라는 걸 처음 하다 보니까 상담을 하는 경험치는 쌓아야 된다. 계약은 둘째치고. 그래서 그렇게 상담할 수 있는 누군가를 좀 나한테 소개를 해달라. 정말 부담 없이 계약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상담만 할 수 있겠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분명히 그 사람한테 도움은 된다. 그렇지 않겠느냐 하고 소개를 받아요. 그래도 잘 안 해줘요. 근데 한 명이라도 받아요.
그 여기에 이렇게 탄탄한 주변 지휘시장에서 한 명이 이렇게 딱 뚫고 나오면 이 한 명이 뚫고 나온 것 때문에 여기서 이 한 명이 두 명이 될 수 있고 5명이 5명이 될 수 있고 10명이 될 수 있고 100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게 이 시장이 나중에 말씀드렸던 5년 10년 정도 지나니까 전혀 나하고 살면서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이 내 고객의 주요 80%가 돼 있는 경우, 이게 영업을 어찌 보면 참 이렇게 단계를 잘 밟아갔다고 볼 수 있어요. 영업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와서 주변 지인들, 직장인들 있고 하니까 막 거기서 계약 좀 했어요. 그러니까 막 회사에서 띄워주고 하니까 잘난 척을 막 해. 6개월 못 넘겨요. 왜? 그 다음부터 바닥이 없어. 갈 데도 없고. 그러면 스톱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서 그렇게 이 사람 보고 했던 사람들이 뭐야 6개월도 안 된대. 연락도 안 되고. 잠수 뭐일 안 한대. 소문 들었더니 뭐 그만뒀대. 이래버리는 거야. 그래서 요즘 주변 지인들도 그래 제가 한 1년 정도 하는지 보자. 1년 정도 지나서 뭐 내가 조금 도움을 주자. 뭐 이렇게 도움을 주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직장이든 친구 만나고 내가 이 일을 시작했다는 소개만 하고 거기서 한 명이라도 소개를 받으면 그 소개 시장 안에서 형성되는 그 사람들하고는 정말 객관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고 여기서 진짜 내 실력이 진짜 내 소득이 여기서 잡힌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주변 시장과 소개 시장을 나눠서 최소한 1년 정도 동안은 내가 여기서 어떻게든 실력도 쌓고 살아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게 우리가 상담을 할 때는 어찌 보면 영업사원이 어린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갑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너한테 도움을 주러 왔고 너한테 도움을 줘서 너가 도움이 되는 걸로 내가 도움이 되는 거니까 내가 오는 정보 자체가 너한테 돈이 된다 라는 갑의 생각을 갖고서 이렇게 상담해요. 근데 오늘은 소개의 비법을 말씀드린 건데 소개는 철저하게 처절해야 돼요. 왜냐면 계약은 안 해도 영업사원은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소개를 못 받으면 영업사원이 살아가지 못해요. 왜? 영업사원이 핵심 활동이 뭐냐면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만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끝인 거예요. 계약은요, 계약 없으면 돈 없어서 뭐 이 일을 끝내느냐? 아니요. 계약 없으면요, 더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 계약은 자연스럽게 나와요. 내가 상담을 사실 잘한다 못한다 보다는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들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100명을 만났을 때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 5명이다. 성공적인 거예요. 그럼 내가 상담을 잘했냐? 아니요. 나하고 코드 맞는 사람을 잘 만났다는 거죠. 근데 그 5명이 2명씩만 소개해줘도 1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10명이 또 2명씩만 소개해주면 20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이 사실은 훨씬 더 커지죠. 주변 지인 시장보다. 근데 소개를 정말 처절하게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제가 그 소개를 받는 소개 화법이 있어요. 그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들으시면 웃을 수도 있는데 진짜 웃을 수 있기 때문에 소개가 나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담을 끝냈어요. 계약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어쨌든 저는 이제 소개를 받습니다. 근데 소개장이라는 걸 한 장짜리를 만들어 가는 거 좋아요. 소개장에 가서 오늘 상담에 대해서 만족도는 5점, 4점, 3점, 2점, 2점 하고 뭐 혹시 아쉬웠던 점이나 뭐 이런 부분들 좀 좋게 하고 그 밑에 이제 칸을 5칸을 만들어요. 1, 2, 3, 4, 5 빈 칸이죠. 그럼 이름, 전화번호, 뭐 직업 요 정도만 해도 그럼 그 상담이 다 끝났어요. 계약을 했든 안 했든. 그러면 고객님 소개 좀 해주십시오 하고 소개장 이렇게 내밀어요. 그러면 고객은 항상 뭘 한다고 했죠? 거절. 네, 거절하죠. 뭔 소개고 그냥 이거는 내가 한 걸로 됐다. 아니면 이 소개는 못했고 내가 생각해보고 다음에 연락 줄게. 나는 하겠지만 소개는 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거절 처리를 해야 되죠. 그러면 고객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만약에 고객님이 사막을 건너세요. 사하라 사막을 막 건너시는데 낙타를 타고 건너는데 사막을 다 건널 만큼 충분한 물을 낙타 등에 다 물을 다 보관하고 그렇게 건너가세요. 근데 사하라 사막 중간 정도에서 제가 모래바닥에 허덕이면서 물 한 모금만 달라고 그래요. 고객님한테. 고객님은 충분히 지금 사막을 건너고도 남을 만한 물을 갖고 계세요. 저한테 물 한 모금만 달라고 그러는데 고객님 물 한 모금 안 주시겠어요? 주시겠죠? 물 한 모금 주십시오. 영업사원은요, 이
허벌판에 삭막한 사막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바라는 거는 고객님한테 낙타를 태워달라는 것도 아니고 넉넉한 물 중에서 그 많은 더 넘치는 양의 물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물 한 모금이에요. 그래서 지금 핸드폰 꺼내 보시면 핸드폰 첫 번째 최근 통화 기록이 누가 돼 있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이것도 깔때기 효과죠. 큰 그림에서 소개라는 걸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지금 최근 기록에 첫 번째 누가 돼 있었죠? 그러면 거래처 사장님 괜찮습니다. 그 사람도 소개해 주십시오. 정말 부담 없이 계약 절대로 얘기 안 하고 정보만 드리고 딱 돌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쩌보면 과장님한테 그럴걸요. 저 사람은 와서 뭐 얘기만 하고 바로 일나고 아프던데 이 소리 하실 겁니다. 그 정도입니다. 왜? 저는 과장님의 관계를 오래 가고 싶지 그분을 통해서 과장님 관계를 끊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절대로 욕심이나 계약을 버리고 정말 상담만 하겠습니다. 영업사원은요 계약을 많이 하기보다는요 상담의 경험을 많이 쌓은 사람이 영업을 더 오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경험치를 한 모금을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정도는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웃기기도 하지만 논리적이기도 하고 정말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서 반응이 나오기도 합니다. 만약 계약을 안 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 소개장 내밀었을 때 소개를 안 해준다 그럼 그 사람은 계약할 확률도 낮다는 걸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한 명을 적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가봐 뭐 이 사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조금 상황이나 성향을 조금 물어봐야 돼요. 어떤 성향이세요? 이 깐깐한 데 가서 되겠나 뭐 이렇게 얘기해요. 뭐 그런 걸 좀 메모해놨고 자 고객님 제가 좀 덩치가 있다 보니까 물 한 모금으로 좀 모자라놨습니다. 그러면 웃어요. 좀 그만이라고 막 이러거든요. 한 모금만 더 해주십시오. 우리나라가 그 333 법칙 있잖아요. 3명은 적어주셔야지. 한 모금만 딱 먹으면 입술은 어떻게 적십니까? 입술 적이게 두 번째 한 모금 주십시오. 그러죠. 자, 이게 유머러스 하지만 사실은 처절하게 해요. 왜? 영업사는 만날 사람이 없으면 죽어요. 근데 만날 사람이 있으려면 내가 전화번호부터 뒤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개는 정말 처절하게 받아야 돼요. 내 생명줄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 소개를 무조건 받아야 되니까. 그래야 내가 살아남으니까. 그래야 경험치를 쌓고 내가 이 시장에서 롱런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아마 친구나 친척보다 이렇게 소개받은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더 떨리실 거예요. 근데 막상 가서 상담하면요. 되게 마음이 편할걸요. 왜? 안 돼도 그만이거든. 근데 그렇게 소개받은 사람의 경험치를 계속 쌓다 보면 이 지인들은 나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지만 전혀 이 사람들 인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백지 상태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내 실력이 늘어요. 그게 결국은 영업사원이 이제 실력이 향상되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담은 내가 확신과 그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진정성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소개장을 내밀 수 있어요. 그게 아닌 본인 양심상 소개장 못 내밀어요. 전제는 내가 상담을 그 사람을 정말 도와주겠다는 마음과 그 사람이 이득이 되게끔 도와주겠다는 마음 그 전달을 했다면 소개장 당연히 내밀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 그럼 그렇게 소개장 내미는 사람들 중에서 어느 누가 나의 키맨이 될지 몰라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키맨이 만약에 3명만 있어도요. 그러니까 영업사원이 4명이 되는 거예요. 나 포함해서 4명이 움직이는 거랑 똑같아요. 키맨이 10명이다. 그러면 내가 11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영업사원의 엄청난 파급력입니다. 똑같이 하루에 24시간 쓰는데 어떤 사람은 연봉이 10억이에요. 영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연봉이 5천만 원이에요. 20배의 차이 나죠. 그 20배의 차이가 뭐냐면 이 사람한테 키맨이 20명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영업은 진정성 있게 정말 전문성을 갖고서 연습 많이 해서 상담을 정말 하셔야 되지만 그 이후에 소개장은 당연히 내밀어야 돼요. 눈치 보고 내미는 게 아니고 내가 좋은 정보를 줬고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됐다면 이 사람이 소개를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다만 그걸 이런 예를 들어서 화법이나 이런 부분으로 물 한 모금을 꼭 받으시고요. 물 한 모금으로 부족하죠. 2모금, 3모금 연달아 받으시고 되고요. 소개도 습관이거든요. 해주는 사람도 습관이에요. 한 명 했던 사람이 2명, 3명 더 해줘요. 근데 안 해준 사람은 끝까지 안 해줄 확률이 높아요. 거기서도 앞으로 내가 계속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이 조금은 좁혀진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영업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내가 1년 뒤, 2년 뒤, 5년 뒤를 보자면 지금 주변의 친인척 친구들한테는 내가 개시만 했다라고 알리기만 하고
실제로는 맨땅 헤딩, 조금 좋은 말로 개척 영업이래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제가 과장 입장이라면 뭐 기사식당 같은 데 앞에 가서 기사식당 기사들 이제 밥 먹고 나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있잖아요. 따뜻한 햇살에. 그럼 거기 가서 상담하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사분한테 설명하고 소개하고 했어. 근데 기사분이 이제 설명했더니 내용 괜찮았던데 난 돈이 없어 뭐 이래. 근데 우리 아들이 저 어디 거제동에 변호사인데 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아들 소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나는 이런 거 잘 모르지 뭐 투자나 이런 거 아들한테 한번 얘기해 볼래. 그렇게 받아줬어. 거기서 내가 영업시장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몰라요, 예측을. 그래서 편하게 그런 개척 영업도 익히시면 좀 더 공격력 있고 심도 깊은 상담을 할 능력이 키워지실 거예요. 오늘의 필살기 소개는 처절하게 받아야 된다. 왜? 영업사원의 목숨줄이니.